저는 학창시절에 문학소녀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한 도화지 같은 감성으로 열심히 읽었던 그 고전 명작들이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그 당시에 아주 재밌고 또 인상 깊게 읽었던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던 건 중3 때였어요. 중3 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국어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모든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읽어야 할 도서 목록, 리스트에 바로 이 책이 있었던 거죠. 중3이니까 제가 16살 때죠. 그 당시에 저는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남학생들이랑 말 섞어볼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했죠. 그때 순정 만화를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환상을 키워가던 그런 사춘기였는데 갑자기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직접 경험은 없었지만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어마어마한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끊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굉장히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놀랍고도 충격적이고 또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랑에 좌절해서 자살한 이 베르테르를 보면서 아니 사랑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그 정도인가? 이럴 일이야?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국어경시대회를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시험 방식이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임했던 것 같아요. 상도 받았고. 그 당시에 그 시험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째는 글쓰기 파트, 그리고 둘째는 말하기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글쓰기 파트의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내가 춘향이가 됐다고 가정하고 몽룡이한테 연애편지 쓰는 거였어요.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리고 말하기 파트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내가 베르테르의 친구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의 자살 직전의 상황을 목격한 거죠. 권총을 베르테르가 머리에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베르테르의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거를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때 저는 카메라를 보고 이런 요지로 베르테르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베르테르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세상에 여자가 로테 하나냐. 이 세상에 여자는 많다. 그리고 너가 지금 로테한테 꽂혀있는 거는 로테가 가질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더 좋은 여자 소개시켜줄게. 이 소설의 플롯은 비교적 단순하죠. 이 주인공 베르테르가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자 주인공 로테를 만나서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죠. 근데 짝사랑이죠. 왜냐하면 로테는 자기의 약혼자랑 결혼을 하니까. 이거는 끝이 보이는 짝사랑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여기에 좌절한 베르테르가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스토리는 괴테 자신의 경험담에 상당 부분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괴테의 작품 철학은 이거였어요. 어떤 스토리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없다. 다만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를 쓴 것도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작품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1772년 베칠러시의 법원 실습생으로 일하던 24살의 괴테는 친구 캐스트너의 약혼녀 샤를로테를 알게 돼요.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죠. 이 여자가 바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의 주인공 로테의 모델이 된 여자죠. 그런데 친구의 약혼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 거죠, 괴테가.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던 중에 자기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상관의 부인을 짝사랑하게 돼서 결국 그 고통 속에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괴테는 이러한 두 사건을 엮어서 이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죠. 이 작품은 극중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자신의 절친인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된 서간체의 소설이죠. 로테와의 첫 만남 이후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로테 역시도 자신에게 대하는 이런 태도 등으로 미뤄봤을 때 자기를 그녀도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행복해하죠. 이 절절한 감정을 이렇게 편지로 전달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착각하는 게 결코 아니네. 로테가 나와 내 운명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검은 눈동자로부터 읽힌다네. 그렇네. 나는 그렇게 느끼네. 그 점에 관해서만큼은 내 느낌을 믿고 싶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네. 나를 사랑한다니. 그런 느낌이 든 순간부터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모르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군. 하지만 자네라면 헤아려 주리라 믿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숭배하게 됐는지 모른단 말일세. 베르테르와 로테는 그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하면서 성적 긴장감을 아슬아슬하게 주고받죠. 바로 이렇게요.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탁자 밑으로 서로의 발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 모든 혈관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떨리곤 한다네. 그럴 때면 불에 댄 것처럼 몸을 움츠리곤 하지. 그러나 곧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의 몸을 다시 앞으로 옮겨놓곤 한다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감각이 현혹되는 기분이 드네. 그런데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영혼은 모른다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친근한 행동이 나를 얼마나 자극하는지를. 대화 중에 그녀가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슬며시 올려놓거나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내 곁에 바짝 다가앉는 바람에 천사 같은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에 와닿기라도 하면 난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것 같네. 빌헬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천국 같은 존재를 감히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할 테지. 베르테르는 이성파인 로테의 남편보다 감성이 충만한 자신이 로테한테 결혼 상대로서 더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녀의 남편이라면, 저를 창조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그런 축복을 제게 베풀어 줬더라면 제 삶은 그 자체로 쉼 없는 기도가 됐을 것입니다. 당신께 따지려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런 헛된 소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내 아내라면, 태양 아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더라면, 알베르트가 그녀의 가냘픈 몸을 끌어안고 있을 생각을 하면 빌헬름, 내 온몸에 전율을 느끼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뭐 안 될 까닭도 없지. 빌헬름, 로테는 알베르트보다는 나랑 결혼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전부 들어줄 위인은 못 되네. 감수성, 공감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지. 그 후로도 만남을 계속 지속하던 베르테르와 로테. 어느 날은 둘 사이에 스킨십이 오가다가 갑자기 불꽃이 튄 베르테르가 로테한테 강제 키스를 해요. 그 순간 본능보다 이성이 발동한 로테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결별을 통보하게 되는 거죠. 강한 마력이 불행한 베르테르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로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아 자신의 눈과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불현듯 남자의 심상치 않은 계획에 대한 석연치 않은 예감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자기 가슴에 가져다 지그시 누르면서 벅찬 감정을 견디지 못해 그에게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러자 불타는 듯한 뺨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에게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양팔로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말을 더듬는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그녀는 고개를 돌리면서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르테르! 그녀는 가녀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베르테르! 그녀는 더없이 고결한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며 제정신이 아닌 듯 그녀 앞에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뿌리치듯 일어나서는 사랑과 분노 사이에서 몸을 떨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이제 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인 로테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니 좌절감에 사로잡힌 이 베르테르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살을 결심하죠. 자살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로테, 당신의 손이 닿아서 더없이 성스러워진 이 옷을 입은 채로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님께도 그렇게 부탁드려 놨습니다. 나의 영혼은 관 위를 천천히 떠돌며 모든 것을 구경할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주머니를 뒤져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단홍색 리본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몇천 번이라도 좋으니 부디 키스해주고 또 그들의 불행한 친구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모여 놀던 아이들이 생각나는군요. 그러니 내가 당신과 대체 어떤 인연을 맺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도 나와 함께 묻어줬으면 합니다. 내 생일날 당신이 선물해줬죠. 나는 그 모든 것을 탐내며 매번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아, 그렇게 뻗어가던 길이 나를 이런 막다른 곳으로 이끌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총알은 장전해두었습니다. 지금 막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로테, 잘 있어요. 안녕. 이 작품은 1774년에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어요. 당대 청년들에게 이 베르테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베르테르가 작품 속에서 즐겨 입었던 파란색 연미복과 노란 조끼를 따라 입고 베르테르의 말투를 따라하고 심지어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까지 했죠. 유명인이 자살하면 대중들이 따라서 자살하는 이 모방 자살의 현상을 일컫는 이 베르테르 효과가 바로 여기서 기인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르테르라는 가상의 인물에 감화돼서 자살한 청년들이 이 베르테르라는 인물을 만든 작가 괴테의 사생활과 생애를 알았다면 과연 자살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괴테 본인은 샤를로테를 통해서 경험한 이 실연의 고통, 이런 것을 극복을 성공적으로 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고 잘 살았단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런 괴테가 쓴 책을 읽고 청년들은 자살을 했으니까. 그때 지금처럼 활발한 소통의 공간, SNS라는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작가에 대해서 독자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인 거죠. 괴테라는 작가도 그런 시련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를 시킴으로써 극복을 하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사생활을 그 독자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베르테르라는 가상의 인물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상상이죠.
이 작품의 플롯 자체는 단순한 편이지만 이 작품이 고전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미적 가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섬세한 심리 묘사, 그리고 격정적이고 극적인 사건 전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려한 문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도 괴테 본인의 경험담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런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괴테 본인이 이 책을 열정적으로 저술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책에다가 다 쏟아낸 거죠. 독자 역시 그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괴테의 사생활을 몰랐던 이 순수했던 청년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괴테가 잘 살았다는 걸,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살아가는 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대다수가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현자들의 고전 명작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